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자, 연세대학교 원주 의예과 면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수능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얼마 남지 않은 거는 수능보다 사실은 면접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연세대학교 원주가 의예과 중에서는 면접을 가장 먼저 실시하는 학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면접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크거든요. 면접은 실제 여러분들이 대학에 가서 면접을 실제 보고 오면 다른 대학을 면접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돼요. 다시 말해서 면접을 만약에 10월 9일날 면접을 보는 학교가 있고 12월 9일날 면접을 보는 학교가 있다면 12월 9일날 보는 면접의 학교의 부담이 훨씬 더 적죠. 물론 수능 이후라는 부담감도 있지만 수능 이후이기 때문에 부담감이 덜어지는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건 뭐냐면 그 이전에 다른 학교에 가서 몇 번 면접을 실시하고 오면 그럼 어느 정도 경험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 면접을 이렇게 보면 되겠구나. 또는 실제 면접장에 한두 번 갔다 오게 되면 자신감도 생기게 되고 또 어떻게 면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자신감을 갖게 되는데 처음 면접을 봐야 되다 보니까 참 부담이 돼요. 더군다나 연세대학교 원주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높게 잡혀져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대부분의 연세대학교 원주를 우리가 교과든 아니면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든 강원이 재진 원서를 쓰시던 분들은 수능 공부에 정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면접을 따로 준비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상당히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되죠. 첫 면접을 보는 학교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다 보니까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상당히 적고 더군다나 이게 또 이제 다단계 전형이 아니라 서류 90%에다가 그 다음에 면접 10%의 일반 합산 방식을 진행하다 보니까 원서를 지원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단계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면접에 참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연세대학교 원주를 면접을 지원하고 난 다음에 면접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죠. 왜냐하면 연세대학교 원주가 전체 의대 중에서 선호도가 그래도 나름대로 높은 의대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은 연세대학교 원서를 쓰고 난 다음에 수능 체제에 대한 부담이 크다. 나는 면접 준비할 시간이 안 된다. 라고 해서 쉽게 포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수능 공부를 하고 있는 가운데로 하더라도 연세대학교 원주 의예과 면접에 맞춰서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다 마찬가지거든요. 다른 학생들도 심적인 부담이 되게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잘 계획을 세워서 좀 더 효과적으로 하시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원주 의예과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원주는 지금 보면은 자, 전형 유형이 면접 일자를 보게 되어지면 교과 면접이 자, 모집 인원이 15명이에요. 그렇죠? 전년도하고 약간의 인원식의 차이는 있는데 15명의 전형 방식이 1단계에서 6배수 학생부 교과 60% 비교과 40% 2단계에서 1단계 70의 면접 30%고 자기소개서는 제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1단계가 6배수이기 때문에 올해 경쟁률이 약 12대 1이 안 되는 상태라고 보면 결국은 1단계의 비중이 2대1 정도의 경쟁률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과 면접에 원서를 쓰신 학생들이 타당하게 원서를 썼다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면접을 볼 가능성이 높고 면접 일자는 10월 19일입니다. 자, 10월 19일이라는 면접 일자도 상당히 빠른데 그거보다 더 빠른 거는 연세대학교 원주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9월 28일이에요. 불과 얼마 남지 않았죠. 9월 28일에 진행하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전년도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늘었어요. 18명인데 아마 전년도에 실시하던 특기자 전형에서 모집 인원이 3명 정도 선발했는데 2020학년도에 특기자 전형이 없어지면서 그 인원의 일부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으로 넘어온 거로 보여지고 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서류평가 90에 면접 10%이기 때문에 원서 지원을 하신 학생들은 1단계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면접에 참여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강원인재 전형은 14명 전년도와 모집 인원의 변화가 없고 그 다음에 서류평가 90%에 면접 10%를 실시해요. 자, 잠시만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학교생활 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두 개의 전형 방식은 동일한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보면은 자, 국어 그 다음에 수학과 가탐 1, 2 중에 3개 영역 등급 합이 4등급 이내고 그 다음에 영어 2등급에 한국사 4등급이니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4개 영역 중에서 4개 영역 등급 합이 5 정도라고 볼 수 있고 가탐 한 과목 정도다. 이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연세대학교 원주나 아니면
아주대학교, 그 다음에 한림대학교,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1, 2 요거와 비슷한 정도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기 때문에 최저학력 기준은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원주의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심적 부담이 커요. 왜냐하면 실제 면접에 간다 하더라도 수능 최저가 안 되면 불합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면접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자, 연세대학교 교과 면접은 자, 인성가치관,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사고력, 그 다음에 의사적 인성평가와 지원 동기를 물어보는 면접인데 자, 제시문 숙지 30분 정도 제시문이 주어지고요. 그러고 나면 면접 시간이 15분이기 때문에 교과 면접 전형이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보다는 면접의 부담이 훨씬 더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교과 면접 전형은 교과 전형이 아니에요. 교과 전형이 아니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학생부 교과는 내신 성적 100% 전형,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은 교과 성적 플러스 활동의 영역. 그러므로 학생부 종합 전형은 내신 성적이 낮고 활동 역량이 높은 학생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어떤 학생들? 내신 성적이 무조건 좋은 애들이 가는 전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연세대학교 교과 면접 전형의 특징을 가만히 보시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교과 면접 전형 같은 경우에 1단계 배수가 6배수예요. 6배수이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이 2대1이 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되어진다면 교과 전형이 더 적절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과 전형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면접의 반영 비율이 제시문 숙지 30분에 면접 15분이니까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보다 결국은 교과 면접 전형의 내신 반영 면접의 반영 비율이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면접의 반영이.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원서를 지원하게 되어질 때 어느 정도 내신 성적은 아주 우수한 편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갖추고 있지만 내가 면접에 강점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교과 면접 전형에 원서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내신이 우수하니까 교과 면접 전형이 아니라 면접에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교과 면접 전형에 원서를 쓰셔서 여기서 기회를 엿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교과 면접 전형은 우리가 제시문 숙지 30분에 면접 15분인데 특징은 두 가지가 이루어지죠. 첫 번째는 수학 문제가 제시가 되어지는데 수학 문제는 급수의 부분업으로 주어진 식의 함수인가를 묻고 다음 함수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고 4차 방정식을 풀어 해결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어지고 대부분 확률과 통계의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주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의학적 인성평가 두 가지 질문이 주어지는데 그 의학적 인성평가가 전년도 같은 경우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간 환경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마찬가지로 제시문 숙지 시간이 30분 주어지고 그 다음에 면접 10분 정도 주어지죠. 그러니까 교과 면접보다는 면접 시간이 15분에서 10분 정도 줄어드는 이유는 교과 면접 같은 경우는 수학의 문제와 의학적 인성평가가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보다는 교과 면접 시간의 면접이 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생활 우수자의 의학적 인성평가는 전년도에 개인의 윤리와 사회적 윤리의 입장, 고령화 사회의 문제라든가 문화상대주의 또는 다문화 사회 정착을 위한 제도적 노력에 관련이 되어진 제시문들이 주어지고 이 제시문들 간에 문제를 서로 연결하여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본인에 대한 생각을 구술하는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요. 문제가 쉽지 않은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짧은 기간 동안에 면접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효과적으로 면접을 또는 내가 자신 있을 만큼 면접을 준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런데 또 마찬가지로 보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대부분 다 마찬가지라는 점을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 경쟁률은 실제 10대1, 11대1 경쟁률이라 하더라도 그 중에서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약 35% 정도가 수능 최저가 가능하다라고 본다면 실제 경쟁률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야. 한 3대1 정도의 경쟁률밖에 안 나온다는 사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원주는 여러분이 수능 최저를 충족하고 그 다음에 면접을 충실하게 본다면, 잘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면접을 충실하게 보기만 한다면 합격할 가능성이 높은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 면접은 수학 문제와 의학적 인성평가 두 가지 제시문이 주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학교생활 우수자는 의학적 인성평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대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선행학습 영역평가를 보시게 되어지면
제시문의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원인재 전형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과 면접의 유형이 동일해요. 자, 그럼 지원 현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가 아래 나와 있는 게 2019 학년도인데 2019 학년도는 교과 면접, 학교생활 우수자, 강원인재 특기자 전형이 있었어요. 특기자 전형이 전년도에 3명을 선발했고 지원자가 33명의 경쟁률이 11.00대 1로 가장 높았는데 올해 이 특기자 전형이 없어진 거죠. 그러면서 강원인재 전형은 모집 인원의 변화가 없고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1명이 늘어나요. 그 다음에 교과 면접 인재 전형은 인원이 17명에서 15명이니까 2명이 줄었어요. 그렇죠? 경쟁률의 변화를 보게 되면 교과 면접은 전년도에 9.47대 1에서 11.67대 2로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하지만 1단계 배수가 6배수이기 때문에 실제 경쟁률이 2대 1 정도의 밖에 경쟁률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교과 전형도 사실은 실제 경쟁률 2대 1이므로 수능 체제를 충족하고 면접에 강점이 있다면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의대 합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이 관건이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지금 원서 지원을 하셔서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결국 수능 공부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 흐름을 잃지 않으면서 가장 효과적으로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짧은 시간 동안에 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전년도에 비해서 1명의 인원이 늘었는데 경쟁률은 11.84대 1,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마찬가지로 더 높아졌어요. 강원인재 전형은 7.71대 1에서 9.57대 1로 결국은 연세대학교 원주는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다 상승했고 특히 교과 면접 전형과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의 경쟁률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강원대학교에 나와 있는 교과 면접 전형을 우리가 교과 전형으로 이해하시는 것을 곤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서 지원을 하시게 되어질더라도 내가 교과 성적에 어느 정도의 강점이 있으면서 수능 체제를 충족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면접에서 특히 이제 수학적인 면접과 의학 인적성 면접 중에서 수학과 관련이 되어진 면접에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보다 어떤 전형에 적합하다? 교과 면접 전형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고 또 반대로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들은 내가 고등학교의 유형이 학교 프로파일이 높거나 활동의 역량이 좋은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다단계 전형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단계 전형이 아니다. 다단계 전형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1단계를 통계해야 그 단계로 넘어가는데 다단계 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모인 결국은 11.83대 1의 경쟁률의 학생들이 같이 면접시험을 받겠죠? 그리고 이 학생들이 수능시험을 보겠죠? 그리고 거기서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이 35%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실제 경쟁률이 3대 1 정도의 경쟁률밖에 안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단계 전형이 아닌 일반 학습 방식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파이널 특강이 이루어지냐면 첫 번째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1단계 발표가 없어요. 9월 28일 날 바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학원에서는 그룹 수업으로 23일, 25일, 26일 이렇게 총 3회 정도로 수업이 월수금으로 수업이 잡혀져 있고요. 수업 시간은 저녁에 6시부터 10시까지 해서 4시간 3번, 그다음에 반의 인원은 약 5명 정도 수업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교과 면접 수업은 11일날 발표하고 19일날 면접인데 학원에서는 16, 17, 18 그리고 저녁에 6시부터 10시고요. 수업의 내용은 교과 면접은 총 4시간 3회 수업 중에서 8시간 수업은 수학 제시문에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4시간 수업은 의학 인적성 수업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12시간 동안 진행하는 것이 의학 인적성 제시문 구술 면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다단계 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면접을 진행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전화하셔가지고 바로 예약하셔서 수업 진행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교과 면접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1단계 합격급 발표가 있기 때문에 붙어야 면접을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먼저 예약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약하셨는데 만약에 1단계 합격이 안 돼서 불합격하셨다라고 하는 경우는 예약하셨던 금액 환불해 드리게 되고 합격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금액 결제하시고 자료 보내주시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자, 두 개의 대학이 공통적으로 진행하는 거는 다 뭐냐면 자료 제시 이후에 결국은 자료 제시를 바탕으로 한 수학이나 아니면은 그 다음에
의학 인적성 면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부나 자소서를 기반으로 한 전공 소형 평가의 면접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원에서 면접을 진행하게 되어질 때는 대부분 학생부와 자소서를 받습니다. 받고 담당 선생님이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미리 다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학생의 특징을 반영을 해서 면접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준비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연세대학교 원주 교과 면접이든 아니면 학교생활 54 전형의 면접이든 가장 중요한 관건은 결국 뭐다? 수능 최저다. 결국 여러분들이 수능 공부를 꾸준하게 이어가셔야 되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 면접을 아주 효율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셔야 되기 때문에 학원에서 진행하는 4시간, 3회 12시간 반정원 5명 정도의 면접 수업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일정이 잘 안 맞으시는 분들은 저희가 1대1 개별 수업으로 4시간이나 3시간 정도 한 번 정도로 해서 개별 수업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자, 궁금한 사항은 학원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